자, 여러분들이 이제 총평을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 그 부분일 거고, 이번 6월 평가원 출제를 선생님이 보시고 어떠한 특이점이 있나요? 뭐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한지와 세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지는 선생님도 풀면서 1번부터도 좀 빡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좀 준킬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전의 과거의 기출들을 보면은 너무 과한 문제들, 그게 뭐가 과하냐면은, 아니, 자료라는 건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보려고 만드는 건데 오히려 자료를 너무 꽈버려. 그 비현실적인 자료잖아요. 근데 그런 비현실적인 자료로 난도를 높여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럼 어디서 변별을 찾을 거냐? 결국 내놓은 방안이 준킬러죠. 그 준킬러를 이제 한지나 세지의 경우는 두 개에서 찾아요. 첫 번째는 주제별로 굉장히 세부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송사과. 이게 사실 사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사과로 유명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영주 사과,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탈락했더라고요. 또 충주 사과, 무주 사과, 또 밀양의 얼음골 사과, 예산 사과. 뭐 우리가 과수 무슨 가락동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또 건드렸어요. 디테일한 부분이죠. 물론 객관식이니까 답을 찾는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개념책에 있지만은 영동 고속도로의 뭐 좀 경유지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처음 물어본 것 같아, 이번 시험에서. 온대림의 식생 구성. 아니, 뚜렷한 식생인 냉대림과 난대림을 놔두고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 준킬러를 만드는 게 주제별 세세한 질문. 또 하나가 이제 지도거든요. 이번 한지는 세지와 달리 굉장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군별 지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6월 정도 되면 아직 위치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거든.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다. 근데 재밌게도 메가 라이브 이 평점을 보면은, 아니 그 1등급 컷을 보면 한지가 44, 세지가 43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 재종반에 들어가니까 이과 애들이 태도가 엄청 좋아요. 문과 애들의 태도가 나쁘다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시험 평균도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 사탐론, 이과생들의 유입에 의해서 모집단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아닌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과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잘하면서도 넘어온 친구는 있겠지만 뭔가 좀 답답하니까 넘어온 친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원이 우려할 정도로 이 모집단이 크게 레벨이 올라간 것 같진 또 않은 느낌이 들고, 근데 모르죠. 또 9월 수능은 또 가봐야 되긴 하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히 한지도 세지도 지금 총평을 다시 찍는 이유가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되게 높다고 봤거든. 이과생들의 유입에서 모집단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생각보다 또 선생님이 생각했던 체감 난이도는 솔직히 높지 않았거든. 근데 나와 있는 등급 컷은 사탐 전체가 낮아요, 지금. 작년 6월 대비도 그렇고. 이게 모집단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과도한 자료 해석은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내용 중심의 출제 기조가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맨날 외우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여기 써놨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부분 성적이 떨어졌다는 친구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커리를 막 타고 있는 친구들. 두 번째는 개념 이후로 커리 진행을 안 한 친구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의 공부로 좀 1등급을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직업에서 그 직업의 완성도는요, 그 사람이 투자한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밥을 몇 숟갈 먹고 배부르고 싶어요. 그런 거죠. 뭐 위고비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 하루만, 저는 피아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만에 제가 콩쿠르 입상할 수 없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축구 선수가, 축구 연습을 뭐 한 달에 몰아서 하루 하고, 나머지 30일 쉬고, 그리고 호날두 되고 싶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에 선생님 인강 올라오는 반나절 학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랑 주구장창 문제 풀 거잖아. 문제 풀 때마다 어디서 틀렸는지를 그냥 점검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단원의 구조적 정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커리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그냥 커리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 것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결심을 안 하기 때문이지. 계속 미루기 때문이고. 좋습니다. 1등급 컷은 46점 정도라고 선생님이 이제 원래 처음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 컷은 이제 44점 나와 있고, 근데 선생님 그냥 요거 고수하려고요. 자, 뭐 난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지역지리 문항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뭐 요거. 5번은 조금 이제 주목할 게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어떤 지역을 찾는 데서 예를 들어서 가와 나의 공통점, 또는 뭐 나와 다의 공통점, 또는 뭐 가나다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제 지역들을 분류해내는 거, 새로운 유형이죠. 뭐 준비를 따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소개를 드린 것 뿐이고, 그냥 우리가 뭐 혁신도시, 세계문화유산 잘 외우고 계시면 다 맞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 학생들이 처음 봤어요 그러는데, 요거 선생님 개념책 117쪽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오늘도 PPT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 강조했더라고요. 또 온대림은 낙엽 발엽수와 침엽수의 혼합입니다. 이렇게. 이걸 그리고 안 배워도 알잖아. 여러분, 우리 중부지방에 사는 우리는 온대림, 겨울이 되면 낙엽 지는 거 봤잖아. 그럼. 자, 눈여겨볼 만한 거 아까 이제 청송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1년 커리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누적돼서 파인할 때 다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바뀐 통계까지 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은 내가 다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잖아. 뭐 가와 나의 연강수량의 합은 나와 다의 연강수량의 합보다 많다. 그냥 연강수량 많은 지역을 잘 암기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뭐. 새로운 유형인데 뭐 따로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구례선상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선생님 개념책 85쪽에도 선상제 대표도 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김포 구별이 어려웠던 15번 있었는데, 뭐 게시판 보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화성은요 2000년 전까지는 오히려 살인의 추억 때문에 막 줄기도 했다 그래서 맞췄어요 그러더라고. 잘했어요. 굉장히 강조해 드린 부분입니다. 개념에서부터. 그거 좋습니다. 자, 세계지리는 뭐 이제 학습법은 선생님이 이제 한국지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라이브로 하고서 당일날 대치러셀에 와서 찍을 때 굉장히 열심히 듣던 우리 두 친구 있어요. 이름을 또 말할 뻔했는데 그 두 친구가 의외로 세지에서
되게 만점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44? 뭐 42?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렇게 못 받냐 그랬는데 내가 등급컷 들어가니까 43이 1등급이야. 그 친구들 1등급, 2등급은 받은 거야. 근데 지금도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라이브 컷이 때 50점이라 그래놓고 지금도 솔직히 메가는 43이라 그러지만 선생님 45점 정도 예상하거든요. 솔직히 되게 쉬웠어요. 딱 두 문제 빼고 여기 8번 기후 1, 2위 아니 기후가 아니라 종교 1, 2위 종교 찾는 거 국가별 이거 알짜 기출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만 듣고 난 혼자서 할 거야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커리를 밟아 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수능에 굉장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어려웠다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밑에 케냐 있다 그래서 내가 세계지리 개념 1회차 때 에티켓으로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2번이나 봤어. 어려운 문제는 이거 2개 빼고 없었는데 요게 둘 다 만약에 이 교과를 모르면 패스를 써도 답을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온팡 다 깎아먹은 것 같아. 한 5점 이상을. 그렇지. 딱히 어떤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두 문제 빼고는 문제도 굉장히 자료 해석, 아까 한지에서 말했듯이 자료 해석은 안 냈었고요. 되게 기본적인 주제마다 기본적인 내용만 묻고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많은 지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선지와 보기가 나온다. 그때는 모르면 패스를 꼭 써먹기 바란다. 그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눈여겨볼 만한 문항으로는 2번. 뭐 어떤 애가 선생님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아니 호주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모르는 사람이 지구에 존재할까요? 그쵸? 내가 그래서 라이브 때 이것도 몰랐다면 일론 머스크 다음 화성 탐사선 쏠 때 거기 같이 가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호주 시드니인지 모르더라도 거기 위경도 값으로 호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 여기 있죠. 최근 어떤 국가의 1위 도시와 수도를 묻는 문제가 선지 보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이거 경향을 왜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커리 때마다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위치다에 역시 다 정리돼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다 다음 주 이제 3, 4일 뒤면 시작합니다. 오케이? 또 이렇게 총평하면서 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또 이렇게 베테랑 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권역 안 배웠는데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안 가르쳤죠. 근데 이 권자라는 게 수도권처럼 되게 뭔가 좀 넓은 지역을 아우를 때 쓰는 말이에요. 불교, 문화권 뭐 이런 거. 수도권, 영남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근데 이제 모름 패스 그 문제 5번 선지에서는 1번 선지가 좀 어려웠는데 역시 모름 패스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눈여겨볼 만한 문제긴 하지만 1, 2위 종교 특히 종교는 아시아 중심으로 냅니다. 그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알짜 기출에서 꼼꼼하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커리 꾸준히 타고 오라는 말씀.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서 경제 블록별 인구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는데 개념 교재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아세안하고 EU랑 뭐 USMCA 메르코스루 이런 녀석들의 인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안 한 거야. 그 대륙의 모든 국가가 그 회원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 블록에서 뭐 회원국의 인구가 뭐 그닥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서로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름 패스로 역시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개념 때 다뤘던 부분이고요. 실제 19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19번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 참
글을 보면 이 국가는 적도가 진한데 그리고 인도양을 접한대. 그럼 이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나라에서 첨단 산업 지역이 실리콘 사바나래. 근데 이게 사바나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내가 그랬잖아. 우리 기후책을 펼치시면 항상 개념이달 보셔야 돼요. 개념이달 보시면은 아프리카는 동부라도, 적도 부근도 동부라도 사바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케냐와 탄자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습니다. 오케이. 해설 강의 꼼꼼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한지도 지금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찍고자 오늘 다시 재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혹시 뭐 들었던 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시간 되시면 또 복귀하는 순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